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통사암침 얘기 6번째 시간이고, 양의사 때문에 죽을 뻔했던 환자의 생명을 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양의사의 과실치사에 가까운 상황을 겪었던 내용이죠.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이어질 건데요. 밑에 보게 되면 이 환자의 사연도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내용입니다. 이 환자는 길랑바레 증후군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원인 모를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원인이야 당연히 모르겠지만은 염증성 질환이다. 염증은 있긴 있죠. 어느 차례나 발병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백신을 맞으면 나타나니까 백신이 시도 때도 없이 맞고 있으니까요. 이 환자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언제입니까? 2016년인데 62세고 2011년 10월에 왼쪽 유방암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고 2015년이죠. 남편과 함께 양의사한테 가서 독감하고 폐렴 백신을 공짜라고 하니까 얼른 맞았죠. 그러고 나서 쓰러진 것입니다. 백신 목숨 걸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IVIG는 정맥 주사용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게 되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폐렴에 걸려 있고 혼자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에 의존을 하고 혼자 삼키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말도 못하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지금 이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눈꺼풀, 눈알, 입술, 혀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산송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백신 목숨 걸고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안 맞아야죠. 죽기 싫으면요. 하루는 74세가 된 여성이 환자로 찾아왔습니다. 2달 전에 남편을 여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훈,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고 또 그 심하게 된 현기증과 함께 밥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친구가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무슨 화학물질을 먹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 골다공증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골다공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먹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한 자기 보호 작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학물질을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또 지금 즉시 끊어야 한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양방에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연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환자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많았다고 하면은 전부 다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를 그대로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믿고, 양의사가 시키면은 양의사들은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고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화학물질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제 말을 안 듣죠, 보통. 어쨌든 간에 이 환자는 운이 좋았고 또 똑똑해서 그날부로 화학물질을 다 끊었습니다. 환자가 가기 전에 혈압을 3번을 재서 갖고 와라. 그래서 다음날 왔습니다. 그런데 현은 어지럼증이 훨씬 덜해졌고 혈압을 3번 재왔는데 평균이 117에서 78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화학물질을 준 것이죠. 뭐 고지혈증이야 당연히 그거는 자기 치료 작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고지혈증이 생긴 것인데, 그거를 화학물질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일어나면서 밥을 2숟갈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기증도 덜하게 되었고, 다음날 또 왔습니다. 3번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밥을 더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혈압도 다시 3번을 쟀는데 전날과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온 것이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그 증오심 내지는 적개심이 그냥 끌어올랐죠. 양의사라고 하는 친구가 이 환자를 거의 죽일 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전부 다 이 여자가 남편 따라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엿새를 매일같이 와서 치료를 받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와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싶을 때는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먹지 말고, 게으름을 피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즐거운 내용만 나오는 텔레비를 보도록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 또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놓쳤죠. 한 2주 정도 지난 저녁에 이 환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몸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고 한 것이죠. 이 환자는 한국분이 아니고 베트남 출신입니다. 베트남이죠. 한국말로는. 또 2달 후에 저녁에도 또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금은 뭐 쌩쌩하게 날아다니고 있다고, 다시 한번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또는 양의사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할 뻔했던 환자를 생명을 구했다는 거지. 양의사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100% 거짓말을 한다고 믿고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상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 총정리 치료 방법, 이 정통사암 원침구 학회 블로그를 꼭 방문해서 고혈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양의학은 과학이 아닌 사기입니다. 또 고콜레스테롤 또는 고지혈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 방법도 정통사암 오행침과 함께 블로그에다 올렸습니다. 이 내용도 꼭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치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골다공증을 치료한다고 하는 화학물질 웹사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 50, 지금 3페이지까지 있는 거 보니까 한 50개 정도가 넘겠네요. 쉽게. 알렌드로네이트라고 하는 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아니고 화학물질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작용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혈액에 칼슘이 부족했을 때 또는 식도에 근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밥으로부터 또는 식사로부터 영양을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부작용을 보겠습니다. 복통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식도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뭐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less common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흔하게 보이지 않는 부작용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확률은 통계일 따름이지 이 화학물질을 복용하고 나서 이 증상들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양의사가 무슨 신도 아닌데 그걸 압니까? 또 설령 환자가 이들의 부작용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그 자체가 이 화학물질이 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 손상받는 정도가 미약해서 환자가 느끼지 못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작용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대한민국엔 알렌드로네이트종이라고 해서 팔리는 모양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가 바로 먹으면 안 됐어야 될 환자였죠. 실제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이 먼저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을 짓기는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이 환자가 저를 찾지 않았었으면은 이미 사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지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스스로 밥도 못 먹고 위에 구멍을 뚫어서 유동식을 공급받고 통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양방에선 가만히 안 놔두죠. 금방 죽으면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보험금을 빼먹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생명을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양의사, 양방, 양의학 절대 믿지 마십시오. 장수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